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강연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 어려운 환경을 듣고 재판관까지 오르신 분이라 그런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이 남다른 자료였어요. 맞아요. 특히 교육 문제, 또 법과 사회에 대한 생각들, 이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. 네,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강연 초반에 문 전 소장이 자신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. 네, 그 친구분 이야기였죠? 실력은 비슷한데,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그만둬야 했던. 네, 맞아요.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육 기회라는 게 한 사람 인생에 얼마나 결정적인가,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. 본인 경험도 나누셨고요. 그 김백한, 김정환 두 선생님 도움이 없었다면, 자신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거라고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성공이 온전히 자기 혼자만의 힘은 아니다,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. 사회의 도움이 컸다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교육받을 권리가 그냥 좋은 기회, 이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이죠. 헌법 제31조. 아, 헌법적 권리다. 네, 이미 1948년 재헌헌법 때부터 초등교육 의무화를 딱 명시했거든요. 이건 우리 헌법 제정자들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, 그러니까 사회 이동성을 높이고 또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는 걸 일찍부터 간파했다는 뜻이겠죠? 그렇군요. 부모 배경과 상관없이 능력 따라 배우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. 이게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다. 이렇게 보신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긴장, 이걸 보여주는 사례로 자사고 관련 헌재 결정 이야기도 나왔어요. 이게 좀 복잡하던데요? 네, 맞아요. 자사고하고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게 한 조항은 합헌. 합헌. 근데 자사고 지원하면 다른 학교는 지원 못하게 막은 조항은 또 위헌. 그렇죠. 이 결정들이 좀 흥미로운 게 교육에서 공정성이랑 다양성 사이의 어떤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. 공정성과 다양성? 네. 동시선발 합헌 결정은 이게 5대4 결정이었죠, 아마? 아슬아슬했네요. 네. 이게 교교 서열화나 뭐 우수 학생 선점 문제 이런 걸 좀 완화하려는 취지가 있었고요. 반면에 자사고 지원자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건 좀 과하다.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. 이렇게 본 거죠. 그래서 위헌이군요. 문 전 소장이 여기에 대해 딱 부러지게 입장을 밝히진 않으셨지만 다윈 진화론을 언급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. 아, 맞아요. 그 부분이 의미심장하죠. 다윈을 언급한 건 아마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좀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력도 높이고 이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맥락 아니었을까요?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. 교육 다양성 확보. 자, 교육 이야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요. 문 전 소장이 법률가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질로 혼, 창, 통을 제시했어요. 혼은 뭘까요? 호는 아마도 그 법률가로서 가져야 할 어떤 올바른 정신, 뭐 윤리적인 핵심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. 강연에서 길게 설명되진 않았지만 뭐랄까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가짐, 직업적 소명, 이런 근본적인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창의성, 이 창에 대한 설명이 더 구체적이었죠? 네, 맞아요. 스티브 잡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을 인용하면서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.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그렇죠. 보통 법조계 하면 뭔가 복잡하고 막 상세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거, 이게 창의성의 핵심이다. 좀 신선한 지적이었어요. 그리고 또 신용복 선생 말을 빌려서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서 이루어진다. 이 말씀도 하셨고요. 네,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하죠.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거 없이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, 즉 변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예요. 아, 자신의 경험이랑 연결하신 거군요. 소위 스펙 같은 거 없이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게 어릴 적 그런 역경 덕분이다. 이렇게요? 네, 궁핍함이 오히려 창의성을 자극했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통찰이에요. 결핍이 동력이 될 수 있다. 그러네요. 마지막으로 소통, 통에 대해서는 경청, 그리고 자기 표현의 중요성. 이걸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에 힘을 강조하셨어요. 그 일화 재밌었죠. 기관장 시절에 직원들 이름을 다 외워서 불러줬더니 직원들이 크게 감동받더라는. 네. 결국 소통의 시작은
상대방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, 존중,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주 기본적인 건데 놓치기 쉽죠. 맞아요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, 교육, 창의성, 소통, 이런 걸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봤는데요. 바로 개인 성공의 8알은 사회 덕분이다. 이 관점이에요. 아, 8알이나요? 네, 자신을 지원해줬던 그 김정환 선생님이 장학사업 말고도 호주제 폐지운동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설립 같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. 아, 그런 분이셨군요. 한 사람일수록 그 성공이 가능했던 사회적 기반에 감사하고 또 기여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. 오늘 문용배 전 소장 강연을 통해 교육의 힘, 또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창의성, 진정한 소통의 의미, 그리고 사회적 책임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. 네, 특히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우리가 속한 사회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통찰이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성공의 8알은 사회 덕분이다. 이 말은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성취에서 스스로의 노력 외에 사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? 네,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